당신은 지금 어떤 하루를 견디고 있는가? 가끔은 이런 날이 있다. 아무 일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겁다. 누가 나를 괴롭힌 것도 아닌데 숨이 가빠진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이 질문은 사치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이다. 사람은 배고픔도 견디고 외로움도 견딘다. 그런데 이유 없는 고통은 오래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고통 그 자체보다 더 아픈 것이 고통의 공허함이기 때문이다. 아무 의미도 없이 아프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수록 우리는 더 자주 의미를 찾는다. 힘들지 않을 때는 그냥 버텨도 된다. 하루를 흘려보내도 괜찮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는 다르다. 고통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왜 이걸 견디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통과하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이 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름의 정신과 의사였다. 그는 인간이 가장 바닥까지 떨어지는 현장을 보았다. 사람이 존엄을 빼앗기고 내일이 사라지고 희망이 얇아지는 현장을 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한 가지를 붙잡았다. 인간은 무엇으로 무너지고 무엇으로 버티는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해보자. 우리는 흔히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 빨리 정답을 찾고 싶어 한다.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그러나 프랭클이 던진 질문은 방향이 달랐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였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오늘을 견뎌야 하는가? 왜 내가 나로 남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거창한 철학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의 삶에 붙어 있는 작은 진실을 요구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이유로 움직이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잠시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지금 앉아 있는 그 자세 그대로 마음만 조금 느리게 가져가면 된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된다. 삶이란 결국 이런 사소한 알아차림 위에 세워지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자기 삶을 너무 하얼시하게 판단한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하지만 그 질문은 때로 당신을 더 작게 만든다. 그 질문은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기 쉽다. 프랭클의 철학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이것이다. 너는 약해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를 찾는 능력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장 깊은 힘이다. 이제 상상해보자. 같은 날,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있다. 둘 다 피곤하다. 둘 다 일이 많다. 둘 다 마음이 무겁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내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은 끝내 버틴다. 왜 그럴까? 프랭클은 그 차이를 이렇게 바라보았다. 체력의 차이가 아니다. 머리의 차이가 아니다. 운의 차이도 아니다.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이유의 차이였다. 나는 이걸 견딜 이유가 있다. 나는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할 무엇이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가 있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다. 이유가 있으면 불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통은 여전히 아프다. 불안은 여전히 흔들린다. 다만 이유는 그 아픔 속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지 않게 해주는 손잡이가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아주 쉬운 질문 하나만 해보자. 당신이 요즘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말은 무엇인가? 나는 지쳤다. 나는 버겁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 말들 사이에 당신의 진짜 질문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바꿔보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종종 우리를 막다른 길로 데려간다. 답이 없기 때문이다. 설령 답이 있어도 마음이 납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클이 권한 질문은 다르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선택을 열어준다.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오늘을 통과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다. 태도를 선택하라는 말은 억지로 밝아지라는 말이 아니다. 참으라는 말도 아니다.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리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그건 너무 잔인하다. 프랭클이 말한 태도는 자기 마음을 버리지 않는 방식이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방식이다. 당신이 지금 너무 힘들다면 우선 이렇게 말해도 된다. 나는 힘들다. 나는 지쳤다. 나는 무섭다. 이 고백은 약함이 아니다. 이 고백은 오히려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이다. 그리고 정직함은 의미의 시작점이 된다. 이제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자.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라. 오늘 당신이 한 가지라도 지킨 것이 있는가? 큰 성과가 아니어도 된다. 누군가에게 부드럽게 말한 것. 해야 할 일을 결국 해낸 것. 무너지기 직전에 잠깐 멈춘 것. 나를 다그치지 않고 물 한 잔을 마신 것. 그런 것들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의미는 거창한 사건에서만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는 되게 작다. 의미는 되게 조용하다. 의미는 되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의미는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러니 의미는 사치가 아니다. 의미는 생존의 기술이다. 프랭클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 말은 당신을 몰아붙이기 위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을 이해하기 위한 말이다. 당신이 요즘 공허하다면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요즘 허무하다면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삶의 깊은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프랭클은 의미를 하나의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 기분이 좋아지면 생기는 것이 의미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의미를 방향이라고 보았다. 내가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이 방향이 있을 때 인간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의미로 향하는 길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길을 3가지로 정리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3가지는 이미 당신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길이다. 일이라고 불러도 되고, 역할이라고 불러도 되고, 책임이라고 불러도 된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다. 위대한 업적일 필요도 없다. 누군가는 말한다. 내 일은 의미 없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야. 하지만 프랭클은 이렇게 보았다.
일의 의미는 직업의 이름에 있지 않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하루를 빼앗겼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하루를 사용했다고 느낀다. 차이는 성과가 아니다. 차이는 이 일을 통해 나는 어떤 존재로 남고 싶은가라는 질문이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당신이 끝까지 해낸 일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귀찮았지만 미뤄두지 않은 일. 누군가를 위해 참고 넘긴 순간. 대충 해도 되었지만 정성 들인 행동. 그것은 성취가 아니라 창조다. 그리고 그 창조는 이미 하나의 의미다. 두 번째 길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깊이 경험하는 길이다. 프랭클은 이 영역을 가장 인간적인 의미의 자리라고 보았다. 사랑이라고 해서 항상 따뜻하고 안정적인 감정만을 말하지 않는다. 사랑은 때로 걱정이고, 때로는 책임이며, 때로는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남겨두는 태도다. 프랭클은 말한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 상대의 가능성을 본다고.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힘. 그 힘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얼굴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자주 웃게 만드는 사람, 혹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묵직해지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 삶의 이유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지만 프랭클은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인간은 누군가를 향할 때, 자기 자신을 넘어설 때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틴다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강한 형태의 의미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이 있다. 프랭클이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다룬 영역이다.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태도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칫한다.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라고? 그건 너무 잔인한 말 아닌가? 그 고통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태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너무 정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천히 오해 없이 들어야 한다. 프랭클은 단 한 번도 고통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고통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것은 이것이다. 고통이 피할 수 없을 때 그 고통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지 아니면 어떤 태도를 지킬지는 끝까지 인간에게 남아있는 자유라는 것. 이 말은 고통을 긍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웃으라는 말도 아니다. 감사하라는 말도 아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인가? 프랭클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인간의 존엄이라고 불렀다. 존엄은 상황이 좋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존엄은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때 끝까지 붙잡는 태도다. 이 대목에서 당신의 삶을 조용히 비춰보자.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떤 종류인가? 일의 문제인가? 관계의 문제인가? 혹은 이유 없이 찾아온 공허함인가?
그 고통이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라. 이 고통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혹은 나는 이 고통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당신을 더 아프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질문은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한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질문을 던진다고.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곧 우리의 삶이 된다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자. 삶은 당신에게 묻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너는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프랭클의 사상이 가장 날카롭게 다가오는 순간은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자리에서다. 그는 삶이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고 보았다.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남는 것은 딱 하나다. 나는 이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질문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하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를 피해자로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탓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프랭클의 철학은 우리를 다시 삶으로 데려온다. 삶의 중심으로, 결정의 자리로, 선택의 자리로. 그는 인간이 무너지는 순간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다. 미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 사람은 현재를 견딜 힘을 잃는다고. 내일을 상상할 수 없을 때 오늘은 끝없이 길어진다. 하루는 흘러가지 않고 몸 위에 얹힌 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프랭클은 의미는 언제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미래는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다. 대단한 성공, 화려한 반전, 모두가 박수칠 장면일 필요도 없다. 그 미래는 아주 작아도 된다. 아직 하지 못한 말 하나, 끝내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태도 하나, 오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면 충분하다. 그 작은 미래가 오늘을 지탱한다. 그 작은 이유가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 여기서 프랭클의 말은 우리에게 묘한 해방감을 준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져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아도, 불안해도, 흔들려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자세이기 때문이다. 잘 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통과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잠시 당신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자. 지금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은 무엇인가? 불안인가? 공허함인가? 실망인가? 혹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일지도 모른다.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이겨내려고 애쓰지 말라. 그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라. 이 감정을 안고서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프랭클은 삶을 신뢰했다. 삶이 친절하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응답할 기회를 끝까지 남겨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설명서가 아니다. 따라하면 해결되는 공식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세다. 삶을 대하는 태도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대신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완벽한 답변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정직한 응답을 기다린다. 지금의 나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충분하다. 이 하루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는가? 그 선택이 작아 보여도 괜찮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 선택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의미는 삶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삶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그리고 그 응답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다고. 오늘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태도로 그 질문에 응답했는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삶이다.